Cream Finance suffers another major flash loan attack. Now let's go through the article. Months after losing 25 million to the cold hands of hackers, Cream Finance had suffered yet another major attack. Yesterday, a malicious actor made away with over $100 million worth of funds in a fresh loan attack. 제가 오늘 눈 뜨자마자 크림 파이낸스에서 해킹을 당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실 디파이 세계에서 해킹 뉴스는 좀 자주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득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소개드리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도 달러 투자하듯이 디파이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게 어쩌면 이게 리스크 프리하다라고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립토커런시 투자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크립토커런시를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내에서 해킹의 위험도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해킹을 하면은 이게 단순히 주식이 뭐 10% 떨어졌다, 20% 떨어졌다의 리스크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모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해준다라든지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해킹 당한 후에 그냥 날라버리는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드리는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따라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본인이 직접 안정성을 검토하시고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판단하셨더라도 전 재산을 투입한다라든가 대출을 받아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이 DYOR, 이 DYOR을 꼭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저와 함께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했던 부분이 덱스 중에서도 왜 팬케이크 스왑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유니스왑이라는 덱스가 제일 넘버1입니다. 근데 전 유니스왑을 이용하지 않고 아예 네트워크를 바꿔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서 운영되는 팬케이크 스왑을 선호하는데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면은 그래서 네트워크는 또 뭐고 수수료가 싸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팬케이크 스왑을 유니스왑보다 선호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은 메인넷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BSC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인데요. 근데 이 자산을 거래할 때 드는 수수료가 있을 테고 이더라는 코인을 화폐로 써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는 BNB라는 코인을 화폐로 써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이 단순 코인 이름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이다 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더리움은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백화점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입점해 있다. 그 서비스 기업들이 예를 들면 덱스와 같은 서비스들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니스왑에서 거래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유니스왑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이더라는 화폐를 활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올라와 있는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즉 BSC는 하나의 백화점이고 그 안에 입점해 있는 게 팬케이크 스왑이다.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에서 거래를 할 때에는 BNB라는 화폐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설명드리면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의 메인넷보다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의 거래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팬케이크 수합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BNB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업비트에 가서 BNB를 사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업비트에서는 BNB를 사실 수 없습니다. BNB를 사실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이낸스라고 하는 해외 중앙거래소에 가시면 되는데요. 업비트처럼 우리 계좌를 바로 연결해서 살 수 있으면 가장 편할 텐데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바로 BNB를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업비트의 계좌를 연결해서 한국 돈으로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을 사고 그 이더리움을 바이낸스 지갑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지갑에서 이더리움을 BNB로 바꾸고 그 BNB를 디파이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비트, 바이낸스, 메타마스크 이렇게 거치지 않고 비트에서 바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보낼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워낙 수수료가 싸다 보니까 우선 바이낸스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코인들로 환전하고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메타마스크로 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 테스트 계정들을 보면서 이 플로우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를 가지고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을 사고 그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보낸 다음 바이낸스에서 BNB라는 코인으로 바꾸고 그 BNB를 다시 메타마스크로 내 지갑으로 보내는 과정까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비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미리 원화를 한 400만 원 정도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선은 이 원화로 이더리움을 사야겠죠. 거래소로 가서 이더리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한 100만 원 어치만 사올까요? 총액에 100만 원 이렇게 클릭하고 매수를 해볼게요. 매수 주문이 들어갔고요. 네, 체결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다시 입출금으로 가보면 원하는 300만 원으로 줄었고 이더리움이 100만 원어치 정도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출금을 할 건데요. 출금할 때 보시면 최대를 출금하겠다라고 해서 출금 신청을 누르면 출금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바이낸스라는 곳으로 보낼 거니까 바이낸스를 가입해 주시고요. 바이낸스 지갑에 가시면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출금이 아니라 입금이겠죠. 그래서 디퍼짓으로 누르시고 우리는 이더리움을 입금할 거니까 이더리움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네트워크를 설정하실 때 반드시 ERC2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비트에서는 ERC20만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디포짓 어드레스라고 써있는 요 괴상한 문자들이 지갑 주소입니다. 요거를 카피하시고 다시 업비트로 돌아와서 주소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출금 유의사항을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업비트에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을 하라고 뜨는데요.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하기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하기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업비트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출금 신청이 정상 완료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은 출금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 바이낸스 지갑으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다시 바이낸스 지갑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없던 이더리움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BNB로 지불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BNB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트레이드 탭에서 모든 이더를 BNB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더를 BNB로 바꾸고 전체 이더리움을 BNB로 바꿔볼게요. 간단히 컨버트 버튼만 누르시면은 이렇게 모든 이더리움이 BNB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지갑에 들어가 보시면 이더리움은 0원이 됐는데 BNB는 금액이 생긴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 BNB를 다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옮겨 볼 건데요. 바이낸스 지갑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입금이 아니라 출금이죠. 그래서 withdraw 클릭해 주시고 저는 BNB를 옮길 거니까 BNB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도 주소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 주소는 메타마스크에 가서 확인을 할 건데요. 메타마스크
제 돈독이 테스트 계정에서 요 가운데 있는 주소를 카피하신 다음에 주소란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번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BEP20으로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수량은 맥스로 이번에도 해볼 거고요. 출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네트워크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BSC 체인으로 보낼 게 맞으니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이 베리피케이션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샌드 코드를 한번 누르면 제 이메일 주소로 코드가 보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162343이니까 여기에 162343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구글 OTP에서 확인한 숫자 또한 베리피케이션 코드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금에 요청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프로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메타마스크로 돌아가서 돈이 정말 들어왔나 확인해 볼게요. 메타마스크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처음에 24달러 있던 게 781.63달러로 늘어난 거 확인되실 텐데요. 이 메타마스크는 지갑 역할 뿐만 아니라 브라우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햄버거 모양 누르시고 나면은 브라우저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브라우저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팬케이크 수업을 한번 가볼게요. 팬케이크 수업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우측 상단에 지갑을 연결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 중에서도 우리는 메타마스크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메타마스크를 연결하시면 이미 메타마스크 지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갑을 연결하시고 나면 자유롭게 환전도 하실 수 있고 리퀴디티 제공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BNB를 제가 USDT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1BNB는 500.868 USDT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업을 누르시면은 Confirm 수업 이렇게 되면 돈독이의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BNB가 USDT로 들어오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시면은 없었던 USDT 500.8이 생긴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USDT BNB가 있는데 여기서 리퀴디티 제공도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BNB랑 USDT랑 이렇게 해서 바로 서플라이 버튼만 누르시면은 Confirm Supply 확인.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파밍을 한 번 더 하러 갈게요. LP 토큰이 기존에 넣어놨었던 게 벌써 케이크가 3.19달러나 벌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USDT, BNB, LP가 더 늘어난 상황이니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기존에 있는 모든 LP들을 파밍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오늘은 좀 소액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했기 때문에 케이크라는 수익이 벌리는 게 크게 느껴지시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리의 마법으로 계속해서 늘려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월 이자 수익이 거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신 만큼으로도 받으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네, 오늘 짧은 데모로 업비트, 메타마스크, 그리고 바이낸스까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가입하시는 절차 과정 중에서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유튜버분들이 가입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생략했는데 혹시 더 가입하는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돈 버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